여러분 안녕하세요. 맑은TV 박인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또 코로나19라고 한다면 다시 말할게요. 지금 우리에게 되게 좀 중요한 주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백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본인들 백신 맞으신 후기를 올려주시는 이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맞은 후기, 2차 맞은 후기, 백신 라이브 방송 이런 것까지 엄청 많이 올려주시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는 비장애인 분들이 거의 절대다수다 보니까 장애인의 관점에서 느꼈던, 특히나 예약부터 시작해서 백신 종료 시까지 느꼈던 부분들에 관해서 좀 제대로 풀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8월 26일에 백신을 맞았거든요. 8월 26일 목요일에 백신을 맞았고 이제 10월 7일로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 1차 접종을 맞을 때까지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들까지 최대한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부분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약 부분인데요. 이 예약 같은 경우는 모바일도 되고 PC로도 예약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바일로 예약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사이트의 접근성 자체가 저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이렇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본인 확인하고 그 예약 접종 기관을 고르고 또 날짜를 고르고 그 날짜에 가능한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르고 이 과정 자체가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예약하는 속도 자체도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스크롤 해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다가 대리 예약을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족들한테 결국 대리 예약을 맡기게 됐습니다. 예약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대리 예약이다 보니까 제 연락처를 쓰지 않고 대리인의 연락처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어쨌든 접종 맞는 당사자는 저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오고 그 대리 예약을 해준 가족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마치 제가 접종을 혼자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대리인하고 같이 갈 것이다 라는 어떤 인식을 깔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리인한테만 안내를 하지 말고 대리인과 당사자한테 모두 안내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당사자 알 권리도 좀 충족이 되고 대리인 입장에서도 당사자한테 이걸 일일이 전해줘야 되는 어떤 불안감, 전해줘야 되는 어떤 부담감, 귀찮음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한테 안내를 해줄지 아니면 당사자만 받을지 대리인만 받을지 고를 수 있도록 만드는 페이지 그거 하나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그거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예약 자체는 되게 빠르게 끝났고 이게 장애인들은 한 2주 정도 예약 그 시기가 빨랐어요. 그래서 8월 초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백신 휴가를 또 하루를 추가로 주셨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목요일로 예약을 하고 이제 주말까지 푹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약 날짜가 나왔습니다. 접종 당일이 됐어요. 당일이 됐는데 좋았던 거는 알림이 그래도 잊을만 하면 오더라고요. 주사 언제 맞습니다, 무슨 백신입니다, 15시 예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오는데 이게 다른 장애인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백신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맞는 백신이 바뀌는 알림 자체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더나를 예약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화이자로 변경이 된다든지 또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이 2차에 갑자기 화이자를 맞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장애인분들은 정보 접근권이 훨씬 비장애인분들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이런 알림들이 더 좀 자주 오고 또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나 정보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는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물어봐 주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도 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예약 시간에 맞춰서 좀 일찍 도착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제가 정해진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행이었던 점은 센터 바로 택시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고, 센터 내 인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저 혼자 가서도 안내를 받고 무사히 백신을 맞고, 또 안내도 되게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화이자 백신 0.3cc 주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세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테이핑도 되게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모두가 맞는다고 대충대충 하시지 않는구나, 되게 세심하게 잘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한 부분들이었고, 그거에 따른 안내도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장애인이 예방접종 센터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어떤 매뉴얼이 잘 갖춰지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이었던 게 별도의 안내 인력이 있지 않고 그때그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계속 안내를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누가 봐도 저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얀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저한테 이렇게 지팡이 딱 짚고 내리자마자 휠체어 갖다 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애에 관해서 모르시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안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매뉴얼이 제대로 도착이 되어 있었다면 그런 질문을 바로 꺼내지는 않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일반 민간 병원이라든지 또 예방접종 센터들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편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 페이지에서 제대로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좀 이동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시각장애인들 말고는, 시각장애인들 외에 지체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명확하게 안내를 받아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자체가 많이 마련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로도 저는 많이 나왔겠거니 하고 유튜브를 막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본 것도 거의 뭐 비마이너 정도의 그 장애 뉴스, 장애만 다루는 뉴스 이런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해주시는 지원이라든지 또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특히 뭐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약간 마비가 심하신 신체장애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방접종까지 잘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 가까웠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제가 생각이 됐던 게, 이게 당연히 번거롭겠지만 예방접종 센터나 병원 같은 데 장애인 이동을 좀 도와주시는 그런 인력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훨씬 좀 편하게 이동을 하시고 또 지원도 제대로 받아서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본인이 접종 예약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예방접종기는 이 정도로 마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죽을 만큼 아프다든지 뭐 네. 열이 막 미친 듯이 올라서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든지 막 이 정도의 그 심각한 사태까지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1차가 되게 평온하게 잘 지나갔고, 2차 접종하고 나면 좀 많이 기운도 빠지고 열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뭐 상태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되게 부작용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백신 예약부터 맞을 때까지 제가 느꼈던 장점, 단점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좋았던 점은 첫째는 어쨌든 수천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예약들을 다 잡고 다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외로 관리나 안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 같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혼자 방문했을 때 위화감이라든지 불편감을 느끼는 거는 뭐 별로 없었다,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이 계층 자체는 조금 더 많은 안내가 필요하고 조금 더 많은 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그 층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모든 이 장애인 분들의 니즈가 아직은 반영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괜히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왜냐면 일이 많은데 계속 저를 안내해 주느라고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보강된 백신 접종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직 2차 맞으려면 또 수천만 분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0월 달이 돼야 이제 2차 접종이 나가게 되는데, 2차 접종 후에 또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좀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 하면 정보 전달 차원에서 그때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